사고 당일 무안공항에서 4km 떨어진 농장의 CCTV 화면입니다. 공항 활주로 쪽을 비추고 있습니다. 오전 8시 59분 25초, 제주항공 여객기의 모습이 보입니다. 관제탑에서 조류 활동에 주의하라는 교신이 전해진 뒤 조종사가 비상 상황을 뜻하는 메이데이 선언을 3차례나 외쳤을 때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메이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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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드 스트라이크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자세가 이렇게 들렸어요. 이렇게 정도로. 네, 이 정도로 들리면서 이렇게 상승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상승이 돼야 하는데 이 그림은 물론 작지만 거의 수평으로 이렇게 갔거든요. 이렇게 간다는 것은 추력이 없다는 소리예요. 메이데이 선언을 하고 착륙을 포기한 채 다시 떠오르는 폭행 후에 활주로로 다시 접근하려면 5,000피트까지 고도를 높여야 합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선지 좀처럼 상승하지 못합니다. 엔진 쪽에서 검은 연기가 나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고란드라는 조작은 파워를 최대로 쓰기 때문에 어쨌든 이렇게 됐든 상승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상승을 전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쪽에서부터 이제 고도가 떨어지는 게 보여요. 그럼 이제 더 힘이 없으니까 기장이 못 가겠다. 돌아서 내리자 하고 이제 이렇게 도는 그런 형태로. 사고 비행기가 조류 충돌로 이미 양쪽 엔진 모두 비정상 상태가 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게 전문가의 분석입니다. 한쪽 엔진도 상승을 합니다. 비행기가 한쪽 엔진 가지고도 뭐 적게나마 또는 수평을 유지할 수 있는데 이 상태에서는 제가 봐서는 최소한 그 엔진 2개가 비정상으로 작동하기 시작했다. 이후 상승을 포기한 걸로 보입니다. 대신 통상적인 재착륙 경로를 택하지 않고 왼쪽으로 방향을 튼 뒤 다시 시계 방향으로 180도 급선했습니다. 고도 상승이 안 되고 강하면서 벌써 왼쪽으로 비행기가 자, 그림을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가다가 이 지점부터 비행기가 약간 이렇게 좌선해가 들어가는 그런 상태로 보입니다. 이쪽에 바로 활주로 내리겠다고 결심이 선 거죠. 약 1분 후 관제탑에서 착륙을 허가함에 따라 사고 여객기는 동체 착륙을 시도합니다. 그리고 9시 3분, 안타깝게도 여객기는 활주로 끝 콘크리트 둔덕에 충돌했습니다. SBS 신정은입니다. 사고 당일 오전 8시 57분, 무안공항 관제탑은 착륙을 위해 접근하는 사고 여객기에 조류 활동 주의 알림을 내렸습니다. 규모가 큰 새떼나 덩치가 큰 새가 포착됐을 때 내려지는 경보입니다. 2분 뒤 사고 여객기 조종사는 비상 상황을 뜻하는 메이데이를 3차례 외친 뒤 관제탑에 조류와 충돌했다고 교신합니다. 8시 57분과 59분 사이 여객기는 새떼와 충돌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CCTV 영상입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5배 이상의 화질 개선 작업 결과 사고 여객기 주변으로 검은 구름 형태의 물체가 포착됩니다. 일단은 구름이나 연기나 이런 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게 이게 자유 비행을 하면서 형태를 계속 바꿔가면서 날아다니는 게 보이기 때문에 새떼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관제탑이 주의하라고 한 새떼로 추정됩니다. 영상 관점을 봤을 때 새가 몇 마리 있다고 해서 저렇게 시커멓게 생기진 않거든요. 전 무리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야지만 저 정도 생길 것 같고 지금 비행기보다도 거의 더 큰 무리가 비행기하고 충돌하는 걸로 봤을 때는 수백 마리 이상이 비행기 쪽으로 날아갔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져요. 여객기 진행 방향 앞으로 새떼 한 무리가 흩어져 나왔다가 비행기가 지나가는 궤적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네. 그러면서 거의 붙었을 때 이제 뭐 흩어지거나 날아가면서 없어지고 우측에 보이는 더 큰 무리가 우측으로 비행을 하고 있어요. 큰 무리에서 일부가 흩어져서 비행기 쪽으로 이동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여객기가 지나간 자리에 더 길고 큰 구름 형태로 다시 뭉치는 모습이 보입니다. 새 무리의 특징인 V자 대형을 갖춘 대규모 새떼입니다. 여객기 동체 크기의 10배 이상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어마어마하겠죠. 네. 지금 이 뒤에 보시면은 이렇게 뱀처럼 형상이 보이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게 비행기가 여기에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수백 미터 이상의 무리일 것 같아요.
사고 당시 여객기는 조류 충돌 이후 양쪽 엔진 모두 이상이 생긴 걸로 추정되는데 이 새 한두 마리가 엔진에 흡입된 게 아니라 거대한 규모의 셋대 중 상당수가 빨려 들어갔을 가능성이 큰 겁니다. 여기서 아마 부딪혀서 꽝 하면서 부딪히니까 기장이 새 조류 충돌했다. 빨리 그 에머전시 선언하세요. 그럼 하게 되면 부기장이 메이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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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드 스트라이크 하면서 사고 여객기에서 수거된 음성 기록 장치 CVR입니다. 추출된 데이터를 음성 파일로 변환하는 작업이 어제부터 시작됐는데 오늘 오전 모두 끝났습니다. 저장 용량이 최대 2시간짜리인 음성 데이터는 모두 손상 없이 전환됐고 사고조사위원회는 곧바로 음성 분석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음성 저장 장치엔 사고 원인 규명의 핵심적인 조종석 대화와 관제탑 교신 내용 등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조종석 내 경고음과 주요 장치의 각종 기계음까지 담겨 있어서 조종사가 메이데이를 외쳤던 때부터 동체 착륙에 이어 폭발에 이르는 과정까지 여객기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귀가 찢어질 정도로 울려요. 엄청 세게 울려요. 고장 트러블 슈팅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엔진 마스터를 전부 다 오프하고 이런 걸 안 하면 계속 울려요. 할 때까지. 또 다른 블랙박스인 비행 기록 장치 FDR은 사정이 다릅니다. 국내 판독 불가 판정 후 미국 교통안전위원회로 보내는 일정을 잡고 있는 상태입니다. 음성 저장 장치와 달리 최종 분석 결과를 얻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입니다. 미국으로 갔을 때 이제 얼마 정도 시간이 걸릴 거냐, 이거는 지금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최대한 좀 신속하게. 국토부는 오늘부터 오는 8일까지 전국 공항을 대상으로 항행 안전시설 현지 실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참사 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된 콘크리트 둔덕 형태의 방위각 시설 실태를 확인한다는 취지입니다. 국토부는 또 국내에서 운항 중인 사고 여객기와 같은 기종의 여객기 101대에 대한 전수 안전 점검은 계획대로 내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SBS 권영인입니다. 오늘 오후 무안국제공항 대형 크레인이 긴 줄을 연결해 사고 여객기의 엔진을 들어올립니다. 시커멓게 걸리고 외형은 심하게 파손된 상태지만 원통형 터빈은 어느 정도 형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엔진은 사고 당시 충격으로 로컬라이저, 즉 방위각 시설 둔덕에 파묻혀 있었는데 오늘 밖으로 수거된 겁니다. 총 2개 엔진 가운데 1개가 수거됐고 곧바로 무안공항 내 경납고로 옮겨졌습니다. 수거된 엔진은 사고 여객기의 오른쪽 엔진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고 직전 셋대와 충돌해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 바로 그 엔진입니다.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는 이 오른쪽 엔진에서 실제로 폭발이 일어났는지, 폭발이 있었다면 셋대와의 충돌이 원인이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셋대와 충돌이 있었다면 엔진 내부에 흔적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들어간 새의 종류에 따라서 작으면 덜하고요. 크면 클수록 안에 엔진 팬은 막말 다 작살납니다. 이와 관련해 사고기 엔진 제조사인 미국 GE 관계자도 입국해 합동조사팀에 합류했습니다. 블랙박스 분석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사고조사위는 음성 기록 장치에서 추출한 자료를 음성 파일로 변환한 데 이어 녹취록 작성에 들어갔습니다. 총 2시간 분량이지만 조종석 내 대화, 관제탑 교신뿐만 아니라 각종 경보음 등 종류가 많아서 최종 확인까진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국내 판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비행 기록 장치는 오는 6일 미국으로 보내집니다. 사조위 측의 조사관 2명이 함께 그 조사에 미국 현지 조사에 참여하게 됩니다. 어떤 특정 그 국가의 어떤 편향된 결과가 나올 것이다 우려는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운항 중인 사고기와 같은 기종 101대에 대한 전수 안전 점검은 더 정밀한 점검 필요성이 제기돼 조사 기간을 오는 10일까지 일주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SBS 권영인입니다.